큐와 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평광현미경의 특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광현미경이란 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현미경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현미경이 뭐죠? 작은 걸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죠. 평광현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경이에요. 작은 걸 크게 확대해서 보는데 여기서 문제는 편광이라는 걸 이용해서 본다는 거죠. 편광이란 건 말 그대로 광, 빛광자죠. 편자는 치우칠 편자입니다. 즉 빛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빛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빛이 약간 파동이라 했을 때 사방으로 다 파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광을 시켜버리면 여기서 이 빛의 그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다 없애버리고 한쪽만 빛, 예를 들어 이쪽 수직의 빛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빛들은 다 제거하고 이 한쪽으로 그 진동하는 빛만 우리가 볼 수 있게 편광 시켜버리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이 편광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존 거보다 빛의 세기는 좀 줄어들겠죠. 원래 있는 그 대각선 방향의 빛,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대각선 방향의 빛을 없애버렸으니까, 그죠? 그런데 도대체 왜 빛을 굳이 이렇게 치우치게 만드냐? 자, 평광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평광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재물대 기준으로 상하에, 위에 아래. 자, 지금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재물대죠? 재물대 기준으로 아래 하부 평광판이 있고 위에 상부 평광판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평광판이 두 개가 설치되어서 단순히 그냥 현미경의 역할인 상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물이나 암석에 편광된 빛이 통과하면서 생기는 여러 광학적 현상을 관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편광된 빛은 파동이니까 여기서 막 간섭도 일으키고 뭐 굴절도 일으키고 하면서 이 편광된 빛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광학적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굳이 광학적 현상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광물을 구분하기 위해서죠. 그 앞에서 우리가 전에 시간에 광물의 물리적 성질 했을 때 물리적 성질 또한 광물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광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모든 광물이 광학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평광현미경으로 봤을 때 다 다르게 관찰되기 때문에 광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간단히 봤지만 한 번만 더 평광현미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광현미경의 원리는 뭐냐? 이 아래서 이제 빛을 쏴주는 거예요. 광원에서는 이제 빛을 쏴주고 빛을 쐈는데 빛은 이렇게 사방으로 다 진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파동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 아래에 있는 하부 평광판을 통과를 하면서 하부 평광판이 이 방향으로 돼 있으면 그 방향 빛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빛은 다 투과를 못하고 그 방향 이렇게 오른쪽 왼쪽 좌우로만 진동하는 이 빛이 이렇게 투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광물 박편이 여기 있죠? 광물 박편을 이 빛이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해서 거기서 뭔가 성질을 갖고 우리 렌즈로 들어오죠. 렌즈를 들어오는데 위에 있는 상부 평광판에서 한 번 더 이제 그 평광을 시켜주는 거죠. 혹은 이 상부 평광판을 빼고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하부 평광판만 끼고요. 그건 뒤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정리한 그림을 보면은 광원에서 올라온 빛이 하부 평광판을 통과해서 박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 렌즈를 통과해서 상부 평광판도 통과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물의 광학적 성질, 이 평광현미경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광학적 성질이 도대체 뭐냐? 광학적 빛에 의해 나타나는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학적 등방체와 이방체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광학적 등방체와 이방체란 무엇이냐? 등방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빛이 투과를 하면은 거기서 굴절이 일어나게 되겠죠.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단굴절이 일어나는 광물을 우린 등방체라고 합니다. 단굴절이란 뭐냐? 바로 여기 이 그림처럼 요 그림처럼 굴절이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만. 아이고, 이게 굴절이 이렇게 한 번만 일어나는 걸 단굴절이라고 합니다. 매질 내 모든 방향에서 빛이 같은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굴절이 됩니다. 뭐 요 뒤에 있는 말 이해가 안 가면 이런 건 물리 시간에 해결하셔도 되고 이런 건 사실상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광학적 이방체입니다. 광학적 이방체는 뭐냐? 복굴절이 일어나는 광물입니다. 복굴절이란 건 말 그대로 굴절이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요 아래 그림
요렇게 빛이 들어왔다가 굴절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 이게 바로 복굴절입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가 진행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물질. 요 매질 자체에서의 빛의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광학적 이방체 광물은 대표적으로 방해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아래 복굴절이라는 글씨를 써놓고 그 위에 방해석은 투명한 광물이거든요. 이 방해석을 올려놓으면은 글씨가 이렇게 보입니다. 복굴절이라는 글자가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갈라져서. 자, 근데 반면에 등방체 광물을 놓으면은 그냥 우리 원래 보듯이 하나로만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바로 개방니콜과 직교니콜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개방니콜이 바로 평광현미경에서 상부 평광판을 뺀 거예요. 아까 그 현미경의 원리 할 때 아래 하부 평광판 있고 그 재물대 위에 박편 있고 그 위에 또 상부 평광판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걸 제거해 버린 겁니다. 딱 이것만 있는 거죠. 하부 평광판만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개방 니콜입니다. 이걸 말 그대로 개방했다라는 거죠. 얘를 열었다. 반면에 이제 직교 니콜이라는 것은 아까 원래 일반적인 평광 현미경 형태, 아래 하부 평광판 있고 재물대에 그 박편 있고 위에 상부 평광판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모두 이용한 걸 우리는 직교 니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 니콜일 때와 직교 니콜일 때 관찰할 수 있는 게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개방 니콜에서는 대표적인 게 다색성이란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직교니콜에서는 대표적으로 간섭색과 소광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도대체 그 성질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방니콜에서 다색성이라는 성질이 도대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다색성이란 건 말 그대로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박편을 재물대에 올려놓고 개방니콜 상태에서 재물대를 이제 회전을 시키겠죠. 재물대를 서서히 돌리면은 광물의 색과 밝기가 미세하게 변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그게 바로 다색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개방니콜 상태에서 지금 얘를 보면 흑운모의 한 방향 쪼개짐과 다색성을 관찰할 수 있다는데 지금 요랬던 색깔이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순간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자, 이건 왜 나타나느냐? 이렇게 서서히 돌리면은 그 광물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 색의 진한 정도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다색성이라는 성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색성은 모든 광물에서 관찰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광학적 이방체 광물에서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 광학적 이방체 광물 중에서도 바로 유색 광물에서만 관찰이 됩니다. 유색 광물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철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포함한 광물들을 유색 광물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직교니콜에서의 특징인데요. 직교니콜에서는 이제 간섭색과 소광이라는 성질이 나타납니다. 간섭색이란 뭐냐? 광물 박편을 재물대에 놓고 직교니콜 상태에서 재물대를 돌리면 광물에 따라 찬란하고 다양한 색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간섭색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죠? 요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간섭색인 겁니다. 간섭색의 원리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이는 게 이제 소광이라는 건데요. 소광은 직교니콜 상태에서 재물대에 이방체 광물을 놓고 소광은 지금 이방체 광물에서 이방체 광물을 놓고 천천히 360도 회전시키면 4번 90도마다 어두워지는 현상. 그래서 360도 나누기 90 하면 4번이죠. 총 4번 어두워지는 현상이 바로 소광입니다. 지금 보면은 소광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요 가운데 부분 한번 주목해 볼게요. 가운데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어두워졌죠. 이런 게 소광입니다. 깜깜해지는 거. 지금 여기서도 요랬던 이렇게 찬란했던 간섭색 나타나던 애가 이제 직교니콜에서 돌리면은 이렇게 360도 중에 4번 이렇게 완전히 검해지는 거, 이런 걸 이제 소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체 광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광을 4번씩 360도당 4번을 볼 수 있는데 그 등방체 광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빛이 이제 그 상부 평광판을 투과하는 빛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어둡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광 상태인 거죠. 직교니콜이면은. 그래가지고 이방체에서 소광 현상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등방체도 물론 소광이 되지만 그거는 뭐 360도가 아니고 그냥 계속 소광이니까요. 자, 이런 소광이 왜 나타나냐면 근데 그런 겁니다. 그 아래에서 이제 하부 평광판이 있고
그 재물대에 작편이 있고 상부 평광판이 있으면 하부 평광판에서 요 방향의 빛만 투과를 시켰는데 상부 평광판에선 요 방향의 빛만 투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의 빛이 상부 평광판으로 와봤자 투과가 못 되면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깜깜해 보이는 게 바로 소광입니다. 근데 이제 재물대에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요 방향과 일치하는 빛이 이 위로 투과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이다가도 딱 이렇게 수직이 되는 순간은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4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간섭색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아래에서 하부 평광판을 이렇게 빛이 통과를 해와요. 그래서 평광축이 지금 동서방향으로 이 동서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통과를 해오는데 얘가 이제 박편을 지나면서 복굴절이 되는 거죠. 복굴절은 굴절이 2갈래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요런 빛과 요런 빛, 이렇게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으로 이렇게 그 복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굴절이 왔는데 상부 평광판을 통과하면서 그 물리 시간에 아마 여러분 빛의 파동의 굴절과 간섭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 간섭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간섭이란 건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이 두 개의 빛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간섭이 되면서 다양한 색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간섭색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섭색도 당연히 광학적 이방체에서만 복굴절이 있어야 되니까 광학적 이방체에서만 관찰이 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복굴절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평광축 처음 이 동서방향 그대로 가면 이 상부 평광판 통과가 안 되겠죠. 상부 평광판은 지금 동서랑 반대 남북 방향으로 지금 평광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남북이라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학적 등방체 강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애초에 복굴절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가니까 소광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등방체 강물 같은 경우는 이 직교니콜 상태에선 무조건 완전 소광, 아예 보이지 않는 형상,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다룬 게 이제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색성, 그 다음에 간섭색, 소광, 이렇게 3개가 이제 평광현미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광학적 성질들인데요. 얘네들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등방체냐 이방체냐, 위에 등방체냐 이방체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다색성은 우선 이방체 강물이었죠. 간섭색도 이방체 강물이었고요. 소광도 이방체 강물, 근데 등방체 강물도 됐죠. 여기서는 이제 완전 항상 소광 상태인 거죠. 반면에 얘는 이제 90도마다 소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그럼 보면 이제 이방체에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방체, 등방체를 처음에 본 거고요. 이방체는 이제 복굴절 하는 거고, 등방체는 단굴절 하는 거고. 자, 근데 다색성은 이방체 중에서도 유색 광물에서 일어나는 거고. 간단히 살펴보면 결국 요런 셈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플리커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물 이름이 뭐냐면 식후 비법 W차입니다. 이거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옆에 있길래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